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드디어 고민 상담을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무물로 고민 상담 영상 찍을 거라고 무물 달아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좀 까먹고 있었나 봐요. 근데 2달이 지나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 긴 말 없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진로 고민 너무 시끄럽죠? 우선 저한테 진로 고민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뭐 유튜브도 하고 어쨌든 공부도 하고 발레도 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주연님은 되게 진로가 확실한 것 같다. 근데 나는 아직까지 나의 진로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아직 진로를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저는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나 아니면은 다른 것들도 뭐 열심히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안정적인 직업을 하나 가지고 싶어서 저도 아직 진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 건 없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대충 진로를 선택을 해놓고 이제 세특이나 그런 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방학 동안에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또 이번 연도까지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면서 저도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거를 진로로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아직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못 찾겠다 하면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래도 예비를 해놓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현재 있는 일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좋아하는 일이 또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조언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인간관계 조언 좀 해주세요. 주은님은 인간관계로 스트레스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다닐 친구는 많은데 막상 놀거나 속마음을 진심으로 믿을 친구가 없는 거. 그리고 무리 애들이랑 잘 지내기 힘들어요.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로 학교에서 혼자 다니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다. 어떤 마인드를 장착해야 혼자가 편해질까요? 인간관계는 사람마다 주어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나로 단정을 지을 수는 없는 거지만 어느 정도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친구들을 이제 많이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외롭다 하면은 뭐 어때? 혼자 다니는 게 남의 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 다니는 게 그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래도 나는 혼자서 잘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용기를 내서 먼저 다가가거나 이렇게 하는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속마음을 나눌 친구는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정말 깊은 사이인 친구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아직 이제 믿을 만한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잘 맞는 친구를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리고 친구들 이제 여러 사람들 다 만나보고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런 거를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을 옆에 두고,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은 진짜 많고 내가 모르는 나와 잘 맞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이에요. 공부하는 법 따로 있을까요? 저는 이게 진짜 많이 물어봐주셨잖아요. 제가 그 기말고사 공부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공부법을 엄청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것도 진짜 개인마다 다른 건 하지만 제가 조언을 몇 가지는 드리자면, 일단 영어 수학은 정말 기본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수학을 중1 때 시작했어요. 저는 중1 봄에 발레를 그만뒀으니까 여름부터 그 영어 수학을 시작을 했는데, 수학은
기본적인 그 초등학교 수학이 안 돼 있으니까 다른 어려운 문제를 손을 못 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산은 실수 안 하려고 진짜 이따만한 그냥 초등학생 그 계산책 있잖아요. 그런 기탄 그런 거 이따만한 걸 한 6권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계산 실수가 없어지고 기본기를 급하게 이렇게 채웠던 케이스인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틀린 게 있으면 오답 노트를 꾸준히 하는 것, 오답 노트를 성실하게 해서 내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틀리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틀린 문제만 엄청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교과서나 프린트나 아니면 선생님이 짚어주신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싹 풀고 그 다음에 내가 맞췄던 거는 풀지 말고,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틀렸던 거 위주로만 계속 똑같은 비슷한 유형들 많이 풀어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는데, 수학은 쉬운 문제를 100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심한 문제를 3개 가지고 2시간 동안 고민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푸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뭐랄까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까지 풀었는데 내가 뭘 못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어려운 문제 푸는 거를 조금 뭐랄까 습관? 좀 적응을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유형들의 문제들은 이제 겁 없이 잘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수학은 내가 겁을 먹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안 읽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무조건 풀 수 있다. 그리고 못 풀더라도 틀렸더라도 내가 이제 알아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른 과목들은 전 이제 수학이 제일 난관이라고 생각을 해서 수학에 이렇게 좀 많이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과목들은 보통 이제 국어는 저도 좀 국어가 많이 어렵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책을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학, 사회 아니면 역사 이런 거는 수업을 진짜 잘 들어야 돼요. 항상 졸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만 이거 저도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수업을 항상 1순위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필기 꼼꼼히 하고 열심히 듣고 하다가 이제 성실하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영어는 저도 많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진짜 많이 어려워요. 근데 이번 방학 때 열심히 해야겠어요. 중3이니까 이번 방학 때 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도 노력을 꾸준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뻐지는 비결, 그리고 외모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다이어트 이런 것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살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식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운동은 식단을 일단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운동이랑 식단이랑 같이 갑자기 확 이렇게 시작을 해버리면 다이어트 실패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단부터 먼저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병행을 하는 거 추천드리고, 저도 다이어트랑은 진짜 사이가 먼 사람이라서 어떻게 조언을 잘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 관리, 예뻐지는 방법 이런 것들은 우선 내 얼굴이나 아니면 체형의 그런 유형을 분석을 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연예인들 보면은 막 얼굴 막 이따만하고 눈도 너무 크고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남들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내 얼굴의 단점이 뭔지를 일단 먼저 알아차리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전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중요하고 꿀팁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눈썹을 한번 바꿔보는 건데요. 눈썹이 진하면 이목구비가 되게 확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상이 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거는 눈썹 탈색을 하고 눈썹 모양을 바꾸는 거. 생각보다 눈썹이 그 사람의 인상을 이렇게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눈썹 탈색을 해서 눈썹 색을 죽이는 게 어떤가. 그러면 이목구비도 더 뚜렷해 보이고 인상도 연해 보여서 눈썹 탈색 일단 먼저 제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내 얼굴에 잘 맞는 화장법이나 아니면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이런 거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그것부터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화장법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봐 주셨던 피부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너무 피부가 안 좋다 아니면 너무 염증성 여드름이 많이 난다 하면은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 그러니까 의사쌤 진단을 받고 항생제를 먹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꿔진다 하면은 몸 안에서부터 이렇게 바꾸는, 체질을 바꾸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잠을 일찍 자고, 잠이 진짜 생각보다 여러분 피부한테 진짜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타고나게 좋은 피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늦게 자거나 아니면은 밀가루 많이 먹거나 매운 음식 많이 먹거나 하면은 저도 피부가 엄청 확 뒤집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했던 거는 물 많이 마시고 잠 일찍 자는 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생활 습관을 아예 그냥 바꿔보세요. 이제 저도 화장할 나이인데 저한테 어울리는 화장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꿀팁 알려주세요. 저는 제가 이제 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언니 이제 화장하고 꾸미는 걸 보면서 되게 많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조금 관심이 많았는데 어울리는 화장품을 한 번에 찾기는 솔직히 불가능하다. 왜냐면 나도 내 얼굴에 어울리는 화장법이 뭔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냥 시간이 들면서 이제 화장법이 자주 바뀌고 아니면은 되게 여러 가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그 얼굴에 맞는 화장법이 뭔지 저는 일단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웜톤인지 쿨톤인지 이거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이제 열심히 찾아보면서 이렇게 화장법을, 어울리는 화장품 그리고 어울리는 화장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많이 해봐야 된다. 손절했는데 자꾸 저 따라하는 친구 어떻게 대처해요? 다른 애들이 먼저 알려줄 정도로 티가 나게 따라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따라한다는 거는 내가 하는 거나 아니면은 내 모습이 좋아 보여서 따라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뭔가 따라하는 이제 친구가 있다면 그냥 내가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구나. 내가 그만큼 이 친구한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게 좋아 보여서 따라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리고 손절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같이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제 그냥 내가 하는 게 되게 좋아 보이네, 좋아 보이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게 성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언니처럼 자기만의 분위기를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만의 분위기를 찾는 거 쉽지 않죠. 그리고 되게 내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내 스타일을 찾을 수 없는 거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저는 이런 스타일이나 아니면 옷 같은 그런 분위기를 찾는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핀터레스트나 아니면 다른 모델분들 인스타그램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좀 열심히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나랑 뭔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하면은 저장해놓고 나중에 옷이나 그런 머리 스타일 이런 거 할 때 그런 레퍼런스들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둘씩 분위기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하루에도 추구미가 10,000번씩 막 바뀌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저의 분위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마음 아픈 고민인데 3년 사귄 남자친구가 2월에 한번 헤어지자고 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와서 한 달 더 만나다가 또 헤어지자고 했어요. 이유는 걔가 대학을 가면서 담배를 피워서 제가 조금 다그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암이셨어서 그런 부분에 예민한 걸 알면서도 그래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근데 다시 재회하러 절 찾아왔을 땐 미안하다, 이제 절대 헤어지자는 말 안 하겠다 이래놓고 서울로 간 지 2주 만에 이제 더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헤어지자고 한 게 너무 거짓말 같고 힘들어서 2달, 지금은 언제죠? 5개월 정도 지났겠네요. 힘들고 더 이상 사랑을 못하겠어요. 어떡하죠? 3년이면은 진짜 꽤가 아니라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근데 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진짜. 아니, 아버님이 암이신 걸 알면서도 어쨌든 담배를 끊으려는 노력을 어떻게 보면 안 한 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면
진짜 실망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 문제점은 계속 이제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다시 이제 보고 싶을 때마다 계속 찾아와서 만나자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이기적인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있던 사람이 사라져서 많이 힘들고 속상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엔 사람 많고, 그리고 나를 더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건강하게 극복하는 방법은 좀 슬픈 생각이 나거나 힘들 때마다 내 자신을 더 돌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3년 동안 어쨌든 그 사람한테 썼던 그런 에너지들을 지금부터는 나한테, 온전히 나한테 더 쓰고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읽거나 그런 취미 같은 거를 좀 만들어 가면서 되게 건강하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진짜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을 해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뭐든지 다 해결을 해줄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이제 슬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극복을 하시길 저도 꼭 바라겠습니다. 무기력함 극복하는 방법이요. 의욕이 상실이에요. 요즘 들어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극복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사람들 이제 흔히 말해서 번아웃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다들 한 번쯤은 번아웃이나 아니면 슬럼프가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번아웃이나 그런 무기력함이 오는 건 일단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번아웃이, 그러니까 무기력함이 왔을 때는 일단 내가 지금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무기력할까? 지금 뭐가 문제인 거지? 근데 저는 항상 좀 뭐랄까 원인을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저도 한 이번 연도에 크게 한 번 번아웃이 한 번 왔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 이번 연도 초반에 그럴 때 되게 뭐랄까 진짜 다 놓고 싶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건강하게 못 살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될 정도로 무기력함이 왔었는데 일단 여행을 가라, 운동을 해라, 뭐 몸을 더 움직여라, 이렇게 조언을 다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무기력함은, 아니면 번아웃은 그냥 지나가길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딥하게 하게 됐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아버리고 싶을 때도 오고, 좀 멈춰서 쉬고 싶을 때도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번아웃이나 무기력함이 왔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해서 쌓이고 쌓이다가 이렇게 팡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번아웃, 무기력함 왔을 때는 그냥 무기력한 대로 저는 푹 쉬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당장 막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지금 내 학업을 다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살거나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힘들더라도 조금씩 버티는 게, 버티다가 그렇게 괜찮아지면은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둘씩 시작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내가 오늘 하루만 버텨보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심으로. 짠, 여러분,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되게 딥한 걸스 토크가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조언이 돼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영상을 가져왔고요. 다들 근데 진짜 살다 보면은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걱정이 없는 사람도 없고 힘든 일이 없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땐 그래도 가족들이나 가장 친한 사람들한테 털어놓고 이렇게 가볍게 좀 마음을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